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매화도안 드렸었고 두 번째 그림은 해바라기 그림을 보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딸기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그것도 딸기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디저트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게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난이도 조정을 잘 해서 좀 덜 어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번에도 어떻게 보니까 또 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에 숨어있는 비밀이 하나 있다면 요 딸기 그림들이 다 복사 붙여넣기로 그린 그림들이라서요. 복잡해 보이지만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써서 좀 더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딸기 디저트 그림을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안을 다운받는 방법은 매화도안 그림을 처음 그렸던 영상 또는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는 첫 번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뒀으니까요. 다른 영상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색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세목으로 선택을 해서 도안을 올려뒀어요. 사실 딸기 디저트 그림을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도 딸기를 좀 아직까지 그리기 어려워하거든요. 잘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 번 수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매번 좀 달라서 어떡하지? 딸기 디저트 그림 그린다고 얘기는 해뒀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잘 나올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일단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색깔은 정해두지 않고 그때그때 골라서 쓴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바로 색깔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분리를 하고 색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요번에는 좀 보송보송한 느낌이 나는, 그리고 또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딸기를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우면서, 사실에 가깝다기보다는 조금 딱 그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완성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딸기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 얘기 드리면서 완성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밑색을 칠해서 색깔을 블렌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둡게 한번 더 깔아줄게요. 일단 밑색으로 딸기를 칠합니다. 요 하나를 잘 칠해 놓으시면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딸기들은 전부 다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색칠을 했던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기능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순식간에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림은 뭔가 색칠을 한다라는 느낌도 있겠지만 퍼즐을 맞추는 기분으로 그렇게 완성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딸기가 그래도 최대한 새빨간 게 예쁘니까 빨간 색감을 좀 많이 얹어주고요. 제가 좋아하는 딸기는 좀 어두운 색감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그 빨간색이 짙은 그런 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 뒤쪽 되는 부분에도 조금씩 더 넣어줄게요.
딸기가 어려운 게 자칫하면 되게 징그러워질 수 있어요. 디테일이 엄청 많아서. 왜냐면 이 씨가 콕콕 박혀서 쏙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음영을 하나씩 하나씩 다 디테일하게 넣으면 전체적으로 좀 너무 디테일해져서 징그럽게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딸기라고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되고 그냥 좀 예쁘게 완성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씨 있는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 딸기는 이렇게 씨가 노랗거나 좀 까맣하잖아요. 근데 그 씨 부분을 노랗게 칠하면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림을 그렸을 때.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딸기 그림을 그릴 때 씨를 늘 생략을 하고 그냥 이렇게 스케치만 남겨놓고 그 씨를 색칠을 하지는 않아요. 늘 그렇게 색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냥 제 스타일대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저는 하이라이트를 먼저 주고 나면 뭔가 이 딸기가 어디 부분에 음영을 줘야 되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살아서 하이라이트를 먼저 주고 나서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음영을 더 찾아주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흰색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 위에다가 밝은 색을 먼저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꼭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빛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저기일 거라서 게다가 좀 많이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어서 불투명도 90으로 해놓고 밝은 부분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밝은 부분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딸기를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완전 그 빛나는 부분이 이 구역이 넓지 않아요. 생각보다 좁아요. 그래서 그냥 한 요 정도로 작업을 해놓고 불투명도를 살짝 낮춘 다음에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연하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당당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 딸기 그리는 거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저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내 딸기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칠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블렌더로 살짝 퍼뜨려서 자연스러워지도록 만들어줄게요. 그 딸기가 실제로 매끈매끈하진 않고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여기 둘레 지금 이 어색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아주 그냥 블렌더로 매끄럽게 다 펼치면 오히려 더 가짜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느낌이 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훨씬 더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싹 맨들맨들하게 펼치지 마시고 그냥 좀 울퉁불퉁하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놔두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 판단을 하시고 뭔가 조금 어색하다 이러면 그냥 거기는 다시 한번 터치를 해줘서 좀 더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부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햇빛이 닿긴 닿는데 슬쩍만 닿는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 선처럼 이렇게 생기거든요.
제가 오늘 목 컨디션이 며칠 전부터 계속 좋지 않아서 자꾸 좀 그렇네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2겹씩 칠한 거는. 1겹씩만 칠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데에 점을 찍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딸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반짝반짝 빛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반사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빛이 이쪽에서 쫙 들어오지만 여기 뒤쪽도 살짝 이 하이라이트를 주면, 반사광 빛나는 걸 주면 여기도 또 더 입체감이 살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불투명도를 한 30%까지 낮춰놓고 그냥 흰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뒷부분만 이렇게 살짝 요 빛이, 남아있는 빛이 여기 뒤에 비친다 생각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그냥 살짝씩 조금만 더 칠해서 입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도 이 케이크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흰색 케이크가 아래쪽에 이렇게 비치면서 좀 또 빛이 올라올 거니까, 빛이 케이크에 반사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줄게요. 이렇게 하고, 괜찮은 것 같나요? 그러면 이렇게 칠해놓고 보면은 조금 더 어두운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그냥 뭐 나의 스타일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시면 되고, 뭔가 여기에 좀 더 터치를 해주고 싶어 하는 부분이 생기셨다면 여기 아래쪽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신 다음에 아까 썼던 어두웠던 색깔을 고르시고 터치를 한 번 더 넣어주시는 거죠. 저는 요렇게 요 방법으로 칠했을 때 가장 수정을 덜하고 실패가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음영이 많이 져서 C 부분을 그렇게 살려두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를 하고 칠해볼게요. 진짜 딸기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릴 때마다 덜어내기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살릴 거냐, 어떤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할 거냐, 그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하고 칠해야 좀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터치를 해서 이 되게 밝은 쪽에 있는 것들은 C가 온폭 들어간 게 좀 더 티가 잘 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 번 더 터치를 해서 입체감을 살려주도록 합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딸기들을 어떻게 간단하게 완성을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 딸기 겉에 칠한 레이어 있죠? 요거? 그러니까 요 하이라이트 칠한 거 말고 여기 아래쪽에 칠했던 얘만 복사를 할 거예요. 왜냐면 복사 붙여넣기 하면 쉽게 완성을 할 수 있지만 또 너무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색깔을 다 넣으면 그 복사 붙여넣기 했구나 이게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티가 덜 나면서 예쁘게 편안하게 완성을 하려면 하이라이트 정도는 좀 다르게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 색깔만 넣은 이것만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요, 지난번에 해바라기 그림 그리면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왼쪽으로 밀면 복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복제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화살표 보이죠? 여기 화살표를 눌러요.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금방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테두리에 사각형으로 눈금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 3개를 가지고 손가락 3개로 화면을 쓸어요. 화면을 쓸면 복사 붙여넣기가 뜹니다. 다시 해볼까요? 레이어는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려고 하는 그 레이어를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화살표를 눌러요. 화살표를 누르고 손가락 3개로 화면을 쓸어줍니다. 쓸어서 내려주면 자르기, 복사하기, 모두 복사하기, 복제, 자르기 및 붙여넣기라고 뜨는데 복제를 누릅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레이어 전체를 복사하는 거 말고 어떤 한 부분을 복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활용하시면 좋아서 미리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를 눌러서 보면 아까 전보다 뭔가 색깔이 진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얘를 그대로 아무 때나 누르고 옮겨볼까요? 이렇게 노란색이 잡히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보이시나요? 2개가 된 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포시 퍼즐 맞추듯이 진짜 살포시 여기다 얹어보세요. 그럼 딱 맞을 거예요. 제가 스케치할 때 요번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쓰고 싶어서 그래서 스케치도 복사 붙여넣기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딱 맞게 들어가실 거예요. 혹시나 다른 부분에 넣을 때 뭔가 딱 안 맞는다. 그거는 제가 사이즈를 줄여서 그런 거니까 이걸로 사이즈를 줄였다, 키웠다 해보시고 또 아니면 여기 초록색 있죠. 초록색을 눌러서 회전을 시켜보면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 조정을 하시면 꼭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번 기회에 딸기 연습을 좀 해야겠어. 일일이 다 칠하겠어. 그렇게 하실 거면 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훨씬 더 사실 더 정성스럽고 예쁜 그림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딸기 지옥을 좀 더 간단하게 완성을 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남아있는 요 나머지 부분은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짠!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됐죠. 그러고 이제 아까처럼 하이라이트는 또 새로 넣어주는 거예요. 흰색을 내려와서 불투명도를 높여놓고 아주 하얗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이렇게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는 여기에 그림자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추가로 더 챙겨주시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뭐야,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않아. 일일이 칠하지 않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꼼수를 부릴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디지털 작업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다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케치도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하시면 좀 수작업으로 할 때는 뭔가 엄두가 안 났던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재밌게 쉽게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나 뭐 여기 어두운 음영 부분들은 또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적게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 딸기 그림 완성하실 때 해바라기 그림만큼이나 좀 오래 걸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색깔 칠할 게 많고 괜찮으셨죠? 또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거리가 있어서 좀 줄여서 제작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조절을 한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해바라기 그림 그릴 때 제 그림 참고해서 색칠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시면서 그리셨어요?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안 알려드렸더라고요. 이거를 색칠을 할 때 뭔가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색칠을 하면 좀 편하잖아요. 그쵸? 휴대폰을 보고 색칠하는 것도 괜찮지만 솔직히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 레퍼런스 기능이라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창을 조그맣게 띄워놓고 내가 참고하고 싶은 사진을 보면서 색칠을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갤러리 옆에 동작 보이시죠? 동작을 누르시고요. 추가 말고 캔버스를 눌러요. 캔버스를 누르시면 여기 밑에 레퍼런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요걸 누르세요. 레퍼런스라고 누르면 이렇게 조그만한 창이 떠요. 이 창에다가 이제 참고하고 싶은 그림이나 사진을 쓸 수 있는데, 여기 이미지를 누릅니다. 이미지를 누르고 참고하려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짠! 그러면 이렇게 딸기가 들어와요.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고, 여기 끝에 모서리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 아래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드래그를 하면 또 이 크기, 창 크기가 조절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구석에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옮기실 때는 여기 위에 보면 살짝 회색 바가 보여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이 회색 바가 있는 부분을 누르고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귀퉁이에 이렇게 참고하려는 사진을 불러와서 이렇게 얹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서 계속 색칠을 하시면 돼요. 되게 편한 기능이죠. 제가 이제 알려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칠하시면 되고, 또 이 창이 필요 없으시면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X자도 뜨고요. 또 다른 그림을 가지고 오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누른 다음에 가져오기를 눌러서 새로운 사진을 불러와서 보시고 색칠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 기능 알려드렸어요. 짠! 이렇게 딸기를 다 칠해봤어요.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완성을 하는데도 저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좀 더 걸리시겠죠? 아무래도 제가 진짜 딸기 지옥을 만든 것 같네요.
아무튼 복사 붙여 넣기를 해서 이렇게 딸기를 완성을 하면 좀 간단하긴 한데 뭔가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쵸? 진짜 색칠한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딸기들을 먼저 다 합쳐 놓은 다음에요. 병합을 한 후에 색조 조정 기능을 써서 좀 더 변화를 주고 싶은데, 지난번에는 해바라기 꽃잎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요 앞쪽에 있는 부분, 요 앞쪽에 있는 딸기들이 좀 더 쨍하고 맑고 화사하게 변했으면 좋겠어서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병합을 다 해놓고요.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 선택하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이 화살표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요 올가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올가미에 선택이 돼 있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러고 나서 좀 더 색감을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테두리를 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점선으로 테두리가 생기면서 영역이 선택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패더라는 걸 누르셔야 돼요.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패더를 누르시고 양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 패더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색감을 조정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얘네들이 색조 조정이 되면서 당연히 경계가 생길 거예요. 그쵸? 이런 부분들 다 경계가 생겨서 그림이 굉장히 어색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패더예요. 그래서 꼭 패더를 누르시고 그 양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양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게 테두리가 영역이 좀 더 벌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넓은 부분까지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색조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하시는 만큼 얘를 조정을 해서 테두리를, 범위를 좀 더 확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19%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이 상태로 놓고 지난번에 색조 조정했던 방법 기억하시죠? 그렇게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 선택된 거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여기 위에 마법봉을 눌러요. 마법봉을 누르고 여기서 색조, 채도, 밝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색감이 조정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채도를 조금 올리고 싶어요. 앞쪽에 있는 게 좀 더 쨍하게 보여서 시선이 집중이 딱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다른 영역에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선택한 부분만 좀 더 빨갛고 진하게 색깔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조정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딸기를 다 칠해야 되니까 이 단면을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단면도 여기 있는 8개는 다 똑같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8개도 다 똑같은 그림이라서 여기 2가지만 색칠을 한 다음에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편하게 완성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 전에 밝은 곳에 칠했던 컬러를 가지고 와서 여기 테두리에다가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 딸기 단면은 여기 테두리가 가장 진하고 안쪽으로 갈수록 하얗거든요. 그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진하게 한 겹 그리고 나서 좀 더 넓게 한 겹 더 칠하고 제가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블렌더를 가지고 살살 긁어줍니다. 그 해바라기 칠할 때 가우시안 흐림 효과 쓰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생각나서 나 그거 써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는 약간 쏙 들어갔거든요, 딸기가. 딸기 많이 좋아하세요? 저는 겨울에는
무조건 딸기는 몇 팩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서 딸기를 엄청 많이 사 먹는 편이에요. 그 겨울에는 또 특별히 딸기 디저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다 싶은 가게나 어디 신상이 나왔다 하면 꼭 사 먹어보는 편이에요. 뭔가 꼭 그래야지 겨울을 잘 보내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 뭔가 기술이 발달을 해서 꼭 겨울이 아니라도 늦은 봄까지도 딸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겨울에 먹는 딸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 기분 탓일까요? 딸기 디저트 중에 저는 그 파리크라상에서 파는 그 딸기 타르트 되게 좋아해요. 딸기 많이 얹어져 있고 그리고 예쁘기도 예뻐서 그거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뭔가 조금 어색하죠? 그게 여기 딸기가 이 씨가 박혀있는 부분은 하얗게 좀 더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여기를 블렌더로 문지르면서 좀 경계가 너무 티나지 않게 이렇게 한 번 더 손을 봐주시면 그러면 좀 더 딸기처럼 완성이 될 거예요. 이번 그림은 세목으로 선택을 해서 그렸잖아요. 물론 러프나 그 중목으로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 세목이 색감이 더 잘 보이고 디테일을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만큼 뭔가 좀 더 손을 많이 대야 돼요. 그 러프 재질은 러프로 보일 수 있게끔 위에다가 이 종이 질감이 많이 보이도록 뭔가 그림자를 많이 넣어놔서 내가 손을 좀 덜 대거나 좀 지저분하게 남겨놓더라도 그 그림자에 가려서 그림이 전체적으로 별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목에서는 이 테두리를 지을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티가 많이 나서 그리고 이렇게 번지는 효과들도 어디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손을 많이 대셔야 돼요. 실제로 수채화를 그릴 때 세목이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그런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리고 황목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실 때 이 세목 말고 황목으로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다 싶으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순식간에 2개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또 복사한 다음에 밀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너무 간단하게 잘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병합을 해놓고 이쪽 오른쪽 옆면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색을 그대로 이용을 하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색칠을 먼저 하고요. 잘 지운 다음에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레이어를 분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를 분리를 안 했다. 근데 복사 붙여넣기는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선택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먼저 하시고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복사 붙여넣기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옮기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보면 복사 붙여넣기 한 거는 이렇게 조그맣게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셔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예쁜가요? 그러고 색조 조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쵸? 옆면에 있는 거라서 좀 어두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여기 빵을 색칠을 할 때 얘도 같이 어두운 톤을 한번 얹어주시면 좀 더 전체적으로 이질감 없이 완성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빵이랑 같은 톤으로 좀 어둡게 덧칠하시니까. 근데 그래도 좀 더 어둡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제가 요거는 레이어 분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한번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같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기 있는 애만 같이 따로 뗄 건데, 그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복사 붙여넣기는 아니고 얘를 따로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3개로, 아까 전에 해보셨죠? 손가락 3개로 쓸어내리면 자르기 및 붙여넣기가 떠요. 그래서 자르기 및 붙여넣기를 하시면 얘가 따로 혼자서 이렇게 레이어가 분리된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전에 여기 옆면에 칠했던 애들이랑 같이 얘네들을 합쳐줄게요. 꼬집어서 병합을 한 다음에 하나로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다시 조정을 눌러가지고 채도를 조금 낮춰주던지, 아니면 어둡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옆면에 있는 거니까 색깔을 살짝만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좀 더 어두워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딸기를 완성을 해봤어요. 복사 붙여넣기 기능 엄청 많이 썼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저는 요거까지 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오래 걸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크림 부분도 사실 복사 붙여넣기 기능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같이 완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빵 질감 어떻게 살리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림을 완성을 하면서 딸기 디저트 그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기능 활용하셔서 다른 그림도 많이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